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총괄팀장 김성혜입니다. 먼저 교육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부모 교육을 주최한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희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식사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내해드린 후 샤샤샤 교수님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급식 지킴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입니다. 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전문 영양사들이 어린이 급식소를 직접 방문하여 체계적인 위생, 안전,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우리 아이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어린이 대상 급식소입니다. 네, 센터의 운영 체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하여 운영되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거점센터가 협력 지원합니다. 현재 전국에 23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지역은 14개소가 설치되어 16개 구군의 어린이 급식소를 모두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어린이 급식소는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며 저희 부산진구센터는 관내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소 100%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들이 보내시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원이 100명 미만으로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급식은 저희 부산진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지원 관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터의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필수 사업으로는 급식소 위생안전 영양 순회 방문 지도, 어린이 대상 방문 교육, 성인 대상 방문 및 집합 교육, 식단 레시피 가정통신문과 같은 정보 제공, 대내외 홍보를 지원하며 선택 사업으로는 지역센터별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산진구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의 식사 영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진구센터의 식단 구성입니다. 급식소에서 받아보시는 식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월 어린이 급식소에 연령별 식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식단은 식단 담당자가 월별 시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운영 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초안은 센터의 센터장님 외에 8명의 영양사로 구성된 식단 작성위원회의 식단회의에서 검토한 후 영양가를 분석하여 급식소에 제공합니다. 센터 식단은 급식소 사정 및 식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같은 식품군 조리법 내에서 감수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영양사의 감수를 받아 변경하고 부모님들께 변경 내용을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센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된 표준 식단과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받는 식단은 감수를 받거나 동일 식품군, 동일 조리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 일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식단 관련 제공 자료입니다. 네, 센터는 식단 제공 시 식단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단 구성 기준과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식단 안내 및 조리 지시서, 위생안전 관리가 필요한 메뉴를 관리할 수 있는 햇섭, 왓섭, TCS 푸드 안내서와 친환경 식재료 활용 독려를 위한 진지구의 날 식단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의무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안내, 식품 알레르기 메뉴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단 관련 자료와 함께 급식 위생안전 영양을 주제로 한 가정통신문 조리원 통신교육 자료도 식단 제공일에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진구센터에서 개발한 조리법 책 시리즈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식단의 전 메뉴에 대한 표준 레시피와 월 1종의 개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으며 급식소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레시피북을 이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센터의 레시피북과 부모 교재 이북은 QR코드로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가정에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활동지 이벤트입니다. 센터에서는 식단 제공과 함께 필수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센터, 급식소, 가정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동일한 주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 영양사가 방문 교육을 진행한 후 동일 주제로 교재를 배포하여 급식소에서 교사가 반복 교육을 하고 가정활동지를 가정에 전달하여 부모님들과 한 번 더 같은 주제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가정활동지를 받아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해보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가정활동지 이벤트는 어린이 교육과 함께 진행되니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교육 가정활동지 이벤트 외에도 부모 참여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 키즈키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직접 해볼 수 있는 비대면 교육 키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며 센터 인스타그램으로 신청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처 3대 과제인 식사 전 손 씻기 증가, 편식 감소와 잔반 감소에 대한 실천율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센터에서는 2012년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개선율을 보였으나 일부 과제는 식약처 기준인 95점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점수는 부모님들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해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센터가 노력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설문조사 시 좋은 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는 부모님들과 이렇게 자주 만날 수는 없기에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단, 개발 레시피와 식중독 예방 알림, 센터 소식과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터 소개와 지원 내용 안내는 마치고 본 교육인 샤샤샤 교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영양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 교육은 센터의 필수 사업은 아니지만 급식소와 부모님들의 요구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운영 결과 대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올해는 이론 교육을 비대면 영상으로 대체하고 대면 교육은 좀 더 여유 있게 질의응답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고 대면 교육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 급식과 영양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면에 참석하신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연계 기업인 아오홈과 함께 비대면 요리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강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영양상담 교육을 해주실 샤샤샤 한진숙 교수님은 저희 부산진구센터 센터장님이시며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로 센터 직원들이 서울대 대문에 샤 모양을 따서 샤샤샤 교수님이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양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샤샤샤 교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영양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론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의 샤샤샤 교수 한지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기 성장 발달에 따른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유아니까 유아의 영양 특성과 그에 따른 성장 발달 과정, 그에 따른 영양 섭취 기준에서 알아보고요. 이때의 가장 특징적인 식행동과 그거에 따른 영양 문제,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의 특징을 보면은 생후 1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시기를 이해합니다. 이때는 두뇌의 형성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고 신체의 제반 조절 기능이 발달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급성장 후에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상의 특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어린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케바케라는 얘기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활동 양상도 달라서 이때의 영양적인 특성은 모두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양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때 유아기 때는 식습관과 기호식품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밥을 차려주죠? 누가 음식을 마련해 주나요? 부모가 되겠죠. 따라서 부모가 식품 섭취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식욕부진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완만한 성장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되어야지 또 에너지 공급이 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철이죠. 철 결핍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빈혈, 그 또 하나 단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서 충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유아의 성장 속도와 활동량에 따라서 굉장히 영양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서적인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제부터 뭘 하죠?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다 우리 애들이 천재인 줄 알죠. 엄마 소리 한마디만 해도요. 그렇죠? 이때는 지능의 발달이 있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를 아이들이 만져보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또 나 혼자 하려는 독립심과 자아 정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역할을 습득하게 되죠.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방놀이를 한다거나 남자친구들은 레고 같은 걸 가지고 논다거나 이러한 성향이 조금 나타나잖아요. 그것들이 일종의 사회적인 역할의 습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체 성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생후 몇 개월이 됐을 때 키가 몇 센치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급성장 후에 완만한 성장시게 되고 또 하나 평균이라기보다는 1부터 100명의 아이들을 세워놨을 때에 이 어느 아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퍼센타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85%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100명 중에 85번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이 곡선이 실제로 아이들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한 점에 서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가 자기의 성장 패턴을 제대로 따라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스카몬의 성장 곡선이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 곡선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걸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S자 곡선에 따라서 일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뇌 성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초기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2세 때 성인의 5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6세가 되면 거의 성인의 100%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어렸을 때 아이들을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뇌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영양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 제일 관심 많은 게 아이들의 뇌잖아요. 그렇죠? 성적이고요. 공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어떻게 될까요? 중증신경 발달될 때 뇌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성장과 더불어 신체 성장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식사 섭취를 제대로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뇌성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6세의 아이가 그럼 100%의 뇌성장을 했는데 어른과 똑같은 뇌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잖아요. 6살 때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제 6세까지는 세포가 다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뭘까요? 학습을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세 이후에도 뇌의 발달과 성숙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 섭취와 더불어 사회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때는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발달 보면 지능과 정서의 뚜렷한 발달과 또 하나 사회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을 다니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빨리 사회화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음식의 수용이나 거부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식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떻게 아이가 이러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의 식습관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식습관 형성과 더불어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식습관이 같이 콜라보가 되었을 때 좋은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들의 그 성장에 따른 영양 섭취 기준인데요.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그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뭐죠? 1, 2세 때는 900, 3, 5세 때는 140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몸무게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량은 당연히 3, 5세가 더 크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단위 체중당의 에너지 요구량을 봤을 때는 어릴수록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는 작지만 그 하나하나가 가지는 건 훨씬 크다. 성인보다도 당일 체중에 필요한 영양소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필요량도 그렇지만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양 섭취에 주의해 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분입니다. 저도 아이를 2명 키웠지만 항상 고민한 게 있습니다. 이 버릇이 나쁜데 이거를 지금 뜯어 고쳐? 조금 시간을 둬봐?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2 자녀를 키운 결과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식습관이 형성되거나 버릇이 형성되는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봤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신체 조건, 영양 특성, 사회적 특성을 다 보고 나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습관은 분명하게 6세 이전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생활 리듬이 나옵니다. 취침 시간,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우리 하루 3끼를 몇 시에 주느냐. 규칙적인 생활을 가지게 해줘라 라는 것이 되겠죠. 2번째는 식사의 질이 되겠습니다. 섭취가 균형이 있는지, 식사의 규칙성, 간식의 건전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은 얼만큼 지키고 계신가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섭식 발달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씻고 삼킬 수 있는지, 아이들 중에는 특이하게 씹지 않으려는, 그래서 죽으로 된 것만 먹거나 유동식의 형태만 먹으려고 하면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안 먹는 게 아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으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 솔루션을 만들어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 특성이 되겠습니다. 식사를 좀 거부하는 특성이 있거나 매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나 스스로 식사를 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외식을 하러 나가면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다 패드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서 엄마 아빠는 식사를 즐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굉장히 일찍 노출되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먹는 것을 까먹게 되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먹이게 되죠. 따라서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두는데요. 가장 사실 이게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도 해결이 안 될 때 기질적인 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왠지 짜증스럽고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애가 규칙성이 없는 아이거나 또 규칙이 너무 강한 아이예요. 또는 행동이 너무 과해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아이들의 식습관이 올바르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UI 정서 특성에 따라 식행동 특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죠. 어머니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특성만 보겠습니다. 1, 2세 때는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리고 10분에 탐닉하니까 먹지 않지만 막 주무르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음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세에 접어들면 아이가 급성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자꾸 빈둥거려요. 밥을 먹으라는데 딴짓하고 있고 뭐 하나 보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엄마 나 삼각김밥으로 만들어줘.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나 자기가 어떤 것을 제안하는 그러한 게 3세 때가 되겠습니다. 자, 4세 때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한계도 알아. 아, 요걸 더하면 우리 엄마 열받는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과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세가 되면 이제 협조적이 이해가 됐잖아요. 4세 때. 그럼 뭐죠? 이제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내가 할래. 나 혼자 먹을 거야. 나 이거 안 먹을게. 자기 주장은 아직 완강한 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주장이 완강하니까 친숙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친구는 협조하고 이런 한계를 알면서 남의 생각도 알게 된 거예요. 알지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가족이 싫어하는 음식인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인지 모르는데 엄마가 안 먹으니까 나도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5세 때 주의해줘야 되면 뭐냐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 어떤 종교적인 특성이나 그렇죠? 또는 사회적인 신념으로 인하여 자기가 안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걸 안 먹게 되면은 그걸 자기가 못 먹는 음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어머님들은 본인이 안 먹더라도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식습관 및 식품 기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푸드게이트 엄마의 영향은 굉장히 크죠. 설명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달라지는 건 뭐 명확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TV 광고에서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거를 먹어서 TV 영향을 엄마 나 이거 먹어볼래, 이거 사 먹어볼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푸드게이트로서 큰 역할을 하지만 교사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교사의 태도에 따라 그들이 롤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떨까?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지거나 또는 음식을 안 먹게 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조금 더 롤모델의 역할을 잘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똑같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롤모델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됐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가정과 그다음에 시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유아기 때 식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식욕 부진입니다. 급성장 후에 완만한 성장이라 그랬죠. 이후기와 4세 전후입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니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죠. 그리고 이유식 조리법이나 새로운 음식에 대한 순응도가 저하됩니다. 엄마가 열심히 만들어줬으나 아이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식품 기호와 식욕 변화가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수영과 급을 굉장히 빠르죠. 어제 잘 먹어서 하루 더 해줬는데 나는 오늘 이거 안 먹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급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수면 상태, 감정 상태 등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를 먹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요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식사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기호입니다. 3세 전부터 7세까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말풍선에 넣어 놓았죠. 지금 보시면 어떤 게 있나요? 일주일 내내 삶은 계란을 먹다가 이후 한 달 동안 거부하는 형태. 장조림을 길게 찢어주면 거부하는데 주사위 모양으로 주면은 이렇게 좋아하는 이러한 형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에 담으면 먹고 그렇지 않은 그릇에 주면 안 먹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편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의 기호는 부모의 과잉보 그리고 기질적으로 신경질적인 어린이, 남아보는 여아한테서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식품 기호와 식욕 변화가 불규칙하니까 어때요? 수행 거부가 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음식을 그대로 만들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에 포함시켜서 먹여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맛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 마늘, 기름 내서 그 기름으로 볶음밥을 만들거나 이런 식이 되니까 마늘과 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맛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활용해 보는 것이 됐습니다. 제가 제일 그러는 거는 전 지금 나이 들어선 미나리도 좋고 대파도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미나리 대파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러면서 내 애들한테는 그 나이에 미나리 대파를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유아기 때에는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에도 보면 채소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걸 제공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먹지 않게 되고 잔반이 많아지고 나쁜 경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러한 식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식품 선택이 까다로운 것은 독립심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아, 이제 우리 애들이 독립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품 기호나 식욕 부진이 반복되면서 편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식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편식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편식을 예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지만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아기의 편식은 아직 고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단맛을 선호해요. 짠맛은 약간 좋아하지만 신맛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맛을 잘 활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맛을 선호하니 너무 단맛만 먹이면 다른 맛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새로운 음식을 소개할 때는 가족과 반복해서 노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계속 아까 롤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먹게 되면 아이들도 그게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구나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간식 사이에 무분별하게 뭘 먹이지 말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 전에 간식을 주고 오후 간식과 저녁 이러한 패턴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편식 예방을 위한 식사 준비 방법입니다. 맛과 향은 담백하게, 색은 화려하게,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질감은 부드럽거나 파삭파삭해서 입에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촉촉한 음식과 건조한 음식을 배합해서 아이들이 먹을 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뇌를 계속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어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 나는 거 먹는 거 좋죠. 또 매운맛을 즐기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은 매운맛은 아직 못 먹기 때문에 이러한 질감으로부터 애들이 이렇게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먹기 쉬운 형태로 적정 분량 채운다. 산더미같이 쌓아주시지 말고요. 조금을 주고 더 요구하면 더 주는 형태로 새끼 식사와 간식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편리한 용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먹기 편안하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아이들이 더 다른 걸 먹고 싶다면 다음에는 그걸 제공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약간의 영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급성장 후에 완만 성장이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잖아요. 그렇죠? 이 따라서 모유에도 혈압량이 낮고 그런데 이유식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전체적인 혈액 공급에서의 철의 부족이 나타나고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이 부족하면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 배웠죠? 빈혈이죠. 그러나 아이들한테 빈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너무 짠다. 뭔가 시키면 집중을 못한다. 이러면은 아이는 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증상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감염에 취약하고 신장과 체중 발달에 지장이 나타나며 행동과 학습 능력 발달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이 공부에 전념을 못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이가 성장은 잘 이루어지고 식사는 잘 하는지요.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하죠. 유아기 때에는 여러 가지 유아식품이 철분이 강화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말린 과일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기의 경우에는 붉은색을 나는 고기를 하루에 탁구공 크기만큼 먹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비만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먹고 행동을 안 하게 되면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비만이 되겠죠.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살이 찐다라는 의미는 소비량보다 내가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그 얘기하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거짓말이죠. 그렇죠? 뭔가 많이 드셨다라는 얘기예요. 활동량보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건 아이들이 먹고 활동을 안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패드를 보거나 또는 핸드폰을 보거나 이러한 형태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활동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바깥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때 비만의 경우 문제는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른처럼 뭐 1200칼로리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 성장이라는 부분을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혼자서 식사요법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간 뚱뚱한 정도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를 생각해서 당연히 성장하면서 비만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소화비만이 왜 무섭냐는 바로 이 그럼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상인 아이가 어린 데서 비만이 되면 다시 돌아오면 몸이 홀쭉해지는 게 보이죠? 근데 뚱뚱한 아이는 세포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비만이 크고요. 다시 다이어트를 해서 정상으로 돌아와도 몸 전체가 크게 되는 문제가 되죠. 따라서 유아기나 소아기 때 비만이 안 되어야만이 성인 때 비만이 되어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 팁이 되겠는데요. 제가 규칙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식사와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밥은 항상 식탁에서, 음식은 천천히. 자, 눈에 띄는 곳에 지방이나 당함량이 높은 과자류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식용으로 왜 엄마들이 부엌에 보면 투명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막 뭐를 넣어놓죠? 예쁘게. 그건 애들이 다 먹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과자나 사탕으로 어떠한 일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충치는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입술질을 제때제때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너무 초콜릿이나 설탕, 껌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검성이 강한 것들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사 일수와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기 때에는 성장이 둔해지고 식욕 부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위용량도 작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끼, 유아 초기에는 오전과 오후 간식을 주고요. 유아 후반기가 되면은 오후 간식만을 제공합니다. 아침 결식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분이 증가하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아침 안 먹었으니 어린이집에 가서 활동하다 보면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에 보면 아침에 죽식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누구의 몫일까요? 그게 어린이집의 몫일까요? 아니죠. 그건 가정의 어머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와야만 아이가 간식을 가볍게 먹고 점심을 제대로 먹는데, 아침에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면은 당연히 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짧으니 아이들 배고픔을 안 느끼게 되죠. 그럼 밥을 적게 먹으면 또 오후 간식은 많이 먹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와서 식사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아이가 정식 식사를 안 먹고 간식으로 때우다 보니 항상 우리 애는 배가 고프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어머님들이 어떤 형태든 아침 식사를 아이들한테 먹이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간식은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3시, 규칙적으로 총 열량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용이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규 식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시각적 또는 미각적인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계절식품은 경제적이면서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신선한 계절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하나 정리해 주었죠. 가능하면 집에서 열량보다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제공할 수 있게 과다한 가공식품 사용은 주의하라는 것. 자극성이 적고 소화가 잘 돼서 다음 식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주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과 뭐가 될까요? 간단한 음식,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유아 시기의 발달의 특성과 영양 특성과 영양소 섭취 기준,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의 둔화됨에 따라 아이들의 식욕 부진과 식품교의 변화, 이로 인한 편식, 그렇죠? 그에 따른 영양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저와
샤샤샤 Q&A 시간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산 진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검색해 보세요.